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얼마가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 답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은퇴자의 삶의 방식, 소비 습관, 건강 상태, 그리고 관계의 밀도까지 모든 것이 그 금액을 결정한다. 오늘은 퇴직 후 1년이 지난 61세 김성호 씨의 사례를 통해 편안한 노후 최소 금액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김 씨는 30년 동안 지방은행에서 근무하다 60세 정년을 맞았다. 퇴직금 1억 3천만 원과 그동안 모은 예금 7천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월 130만 원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부인은 전업주부였고 두 자녀는 모두 결혼에 분가했다. 퇴직 후 김 씨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24평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은퇴 직전까지만 해도 김 씨는 연금과 퇴직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해엔 매달 250만 원을 썼다. 연금 130만 원의 적금과 퇴직금 일부를 보태 생활비를 충당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그는 이대로 가면 70세 이전에 돈이 바닥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 씨가 가장 먼저 점검한 건 지출이었다. 식비 70만 원, 관리비 25만 원, 통신비 10만 원, 교통비 15만 원, 의료비 20만 원, 여가비 30만 원, 기타 예비비 30만 원. 이렇게 하면 월 200만 원을 조금 넘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은퇴 전엔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외식 한 번, 약값 한 번이 다르게 다가오더군요. 지출이 패턴이 아니라 사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생활비를 다시 계산했다. 우선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했다. 은퇴 직후에는 일종의 보상 심리로 매주 외식을 하고 가끔 친구들과 골프 모임을 나갔지만 6개월 후엔 그 습관을 줄였다. 대신 그는 아파트 단지 내 텃밭 모임에 가입했고 주 2회 무료 요가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다. 돈이 드는 취미에서 시간이 쌓이는 취미로 바꾼 것이다. 그 결과 생활비는 월 170만 원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편안한 노후 최소 금액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것이 돈의 부족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제 매달 연금 130만 원에 적립식 배당주에서 나오는 월 40만 원의 배당금을 합쳐 170만 원으로 생활한다. 지금은 한 달 예산을 다 쓰고도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엔 돈이 있어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한정된 돈 속에서 자유를 느껴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자면 김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재정 구조의 전환이 잘 이루어진 경우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수입이 줄어들자 불안을 줄이기 위해 소비를 유지하려 하고 그 결과 자산이 빠르게 줄어든다. 그러나 김 씨는 지출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편안한 노후 최소 금액은 단순히 생활비 170만 원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월 지출 범위다. 김 씨는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변화를 시도했다. 퇴직 후 처음 6개월은 고립감을 느꼈지만 이후 복지관 독서 모임과 텃밭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흥미로운 건 이 과정이 그의 소비 감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외식, 쇼핑, 여행으로 여유를 느꼈다면 지금은 관계에서의 시간이 가장 큰 만족을 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커피 한 잔 값이 아니라 그 시간에 누구와 마주 앉느냐가 제 행복을 결정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김 씨의 변화는 의미 있다. 은퇴자는 경제적 여유보다 심리적 통제감을 잃을 때 더 큰 불안을 느낀다. 즉, 내 수입이 줄었더라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이 있으면 행복감은 유지된다. 김 씨의 경우 매달 생활비를 직접 기록하며 스스로 관리하는 감각을 되찾았다. 그가 말하는 최소 금액은 결국 돈이 아니라 주도권의 숫자였다. 전문가들은 이 금액을 생활 안정선이라 부른다. 김 씨처럼 부부가 기본적인 식사, 의료, 주거, 교통을 감당하고 작은 여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대략 월 160만 180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편안함의 정의다. 누군가에겐 해외여행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하루 세끼 밥상 위에 반찬 2가지가 편안함일 수 있다.
그래서 금액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가 바로 노후의 편안함을 만든다. 김 씨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다. 젊을 땐 얼마를 버는지가 인생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얼마면 편하게 사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불안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대신 매달의 예산 안에서 삶을 조율하고 있다. 결국 편안한 노후 최소 금액이란 숫자는 통장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마음속 균형의 단위다. 은퇴 후에도 평온을 유지하려면 수입보다 먼저 지출을 다듬는 감각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그 감각은 스스로 살아보며 익히는 것이다. 김 씨의 사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편안한 노후는 돈이 아니라 계산에서 시작된다. 퇴직 후 1년 일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도 짧다. 처음엔 자유의 달콤함에 취하지만 곧 내일의 보장 없는 하루가 찾아온다. 61세 김성호 씨가 은퇴 1년 만에 스스로 계산해낸 편안한 노후 최소 금액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숫자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봤고 소비 속에 숨어있던 불안을 마주했다. 정년 퇴직 직후 김 씨는 자신이 가진 자산을 정리하며 미래를 계산했다. 퇴직금 1억 3천만 원, 예금 7천만 원,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130만 원. 눈으로 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막상 매달 나가는 돈을 적어보니 금세 불안이 몰려왔다. 하루하루 돈이 줄어드는 감각은 은행원 시절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람의 자산을 다뤘더라도 익숙해질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돈이 있는 건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통장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은퇴 후 1년 그는 처음으로 돈을 쓴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직장 다닐 때는 수입이 있었기에 소비가 단순히 보상이었다. 고생했으니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니까, 남들처럼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은퇴 후에는 지출 하나하나가 판단이 되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스스로 묻는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나, 아니면 단순히 습관인가. 그렇게 지출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는 편안한 노후 최소 금액의 개념을 만들어갔다. 김 씨가 말하는 최소 금액은 단순히 생존비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게 하루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였다. 그는 생활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작은 수첩에 식비, 교통비, 관리비, 의료비를 적었다. 한 달이 지나니 자신이 어디에 불필요하게 쓰고 있는지가 보였다. 예전엔 자동이체로 나가던 각종 구독 서비스와 보험, 필요 이상으로 들던 통신요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쓰던 과도한 식비. 그것을 하나씩 정리하니 매달 50만 원 가까운 여유가 생겼다. 그는 그 돈으로 새 지출을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여유 속에서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돈이 모자라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모르게 쓰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심리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점은 김 씨가 생활비를 줄였음에도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선택의 주도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수입이 줄면 누구나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불안의 핵심은 돈의 양이 아니라 조절감이다. 내가 내 소비를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은 실제 소득보다 훨씬 강력한 안정감을 준다. 김 씨에게 그 통제감은 곧 자립의 감각이었다. 그는 한 달 170만 원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돈이 내 삶을 흔들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돈을 다루는 기분이 듭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관계의 소비를 바꾼 것이다. 퇴직 전에는 친구 모임, 회식, 동창회가 삶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런 관계가 빠르게 줄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관계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만나거나 비싼 밥값을 내는 대신 함께 시간을 나누는 사람을 선택했다. 동네 복지관 독서 모임, 무료 요가 교실, 아파트 텃밭 동호회. 돈은 거의 들지 않지만 관계의 질은 훨씬 깊었다. 그는 말했다. 이전엔 지출이 관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관계가 나를 지탱합니다. 은퇴 이후 사람들은 종종 얼마를 모아야 하느냐에 집착한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얼마면 나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김 씨의 경험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한 달 170만 원이란 금액은 수많은 은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수치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바로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다. 그는 식비를 줄이되 건강을 해치지 않았고 여가를 줄이되 외로움을 피했다. 그는 돈보다 시간을 우선했고 소비보다 관계를 택했다. 그 결과 숫자는 줄었지만 삶은 풍요로워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를 심리적 현금 흐름이 안정된 상태라고 표현한다. 즉, 실제 소득은 작아도 그 안에서 일관된 소비 패턴이 유지되면 불안이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김 씨처럼 매달 일정한 예산 안에서 계획적으로 쓰면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잔고가 쌓인다. 반대로 매달 불확실한 소비를 반복하면 수입이 많아도 늘 불안하다. 결국 은퇴 후의 평온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그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온다. 김 씨는 최근 은퇴 후 생활비 노트를 만들어 주변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하루에 쓴 돈을 기록하고 그날의 기분을 적는 간단한 형식이다. 그는 말했다. 하루에 커피를 2번 마신 날은 꼭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걸은 날은 돈을 안 써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소비와 감정을 연결해보며 새로운 삶의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편안한 노후 최소 금액은 이제 단순히 금전적 계산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계가 되었다. 그는 말했다. 예전엔 통장 잔고가 줄면 불안했지만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줄면 불안합니다. 이 말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결국 편안한 노후란 돈이 많은 삶이 아니라 돈의 흐름 속에서 불안을 줄이는 삶이다. 퇴직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수입보다 먼저 자신에게 맞는 지출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 김 씨의 경우 그것은 월 170만 원이었다. 누군가에겐 200만 원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150만 원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아니라 그 돈으로도 불안하지 않은 자신을 만드는 일이다. 은퇴 1년 차의 김 씨가 깨달은 것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였다. 돈은 줄었지만 불안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우리가 은퇴 후 계산해야 할 진짜 최소 금액은 어쩌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평온일지도 모른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덜 불안하게 살 수 있느냐다. 결국 노후의 평안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 김성호 씨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다. 편안한 노후는 통장에 있지 않다. 내 마음이 계산을 멈출 때 시작된다.